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빈집을 정비해서 주민 편익시설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호주에서 건조한 3,500톤급 쾌속 카펠입니다. 길이 76m, 시속 42노트로 여객 700명과 차량 86대를 싣고 진도에서 제주까지 1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를 잇는 국내 8개 항로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이 강점입니다. 다음 달 7일 진도항에서 추자 제주 구간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전천 후 쾌속 카페리가 되어 이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함으로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항로의 여객선이 대형화, 고급화되면서 바다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02만 명으로 줄었던 제주 관광객은 지난해 20%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던 지역 여행사들도 제주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운항 노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약도 실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뜨거운 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주말이라든지 빨간 날 같은 경우에 예약들이 거의 마감인 상태이고. 대형 쾌속 여객선이 잇따라 취항하면서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여객선사와 관광업계가 제주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 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 원도심 주택가 한편의 공터, 작은 쉼터와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빈집을 사들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수 지역의 빈집은 돌산읍에만 250채, 화양면과 화정면이 각각 193채와 180채, 충무동과 동문동에도 각각 180채와 172채 등 농어촌과 도심 곳곳에 1998채나 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철거 지원과 매입 정비 등 해마다 50여 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빈집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 철거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45동인데요. 특히 여수시는 앞으로 철거 지원보다는 매입 정비 쪽에 치중해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3채를 매입 정비하기로 하고 동네 정원이나 마을 텃밭, 동네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바라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빈집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여수시는 또 코로나19로 부진했던 다양한 빈집 정비 활용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지 제공이나 여수 한 달 살아보기 체험 숙박 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과 귀농 귀촌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애물단지였던 빈집들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고민도 해결하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 2012년 생산액 3조 1천억 원, 고용도 12,000여 명에 달했던 영암 대불산단 조선업계. 10년 만에 생산액은 1조 원이 줄었고 인력 8천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노동자들의 조선업종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500여 명의 외국 인력이 지금 당장 추가로 필요한 상황.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절차가 복잡해 산단 내 기업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은 배정 받는데 거의 1, 2년 걸립니다. 또 거기에 또 한 배정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첫 전남 방문지는 대불산단. 기업인들은 조선업종 인력 수급 지원과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등을 당선인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노후화된 대불산단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불산단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단 대개조 지역 지정과 함께 농협중앙회와 농협본사를 농도인 전남으로 이전해 줄 것 등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복합 쇼핑몰.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금씩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들도 쇼핑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부터 복합 쇼핑몰 유치를 논의했다며 민선 8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광주가 삶의 모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합 쇼핑몰과 브랜드 상점 등의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비단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순천시장에 도전하는 장만채 전 교육감은 면세점 형태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고, 재선을 노리는 권오봉 여수시장도 여천 역세권에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과거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대규모 쇼핑시설을 직접 유치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전남 1, 2위 규모의 도시인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데다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가 생활 밀착형 선거이다 보니 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쇼핑몰 유치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선거 과정에서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추진 방식과 실현 가능성,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8살 A씨는 지난달 26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아들이 휴대폰이 부서졌다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인 A씨의 신분증과 통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보냈고 문자에 적혀있는 앱까지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고 A씨가 모르고 다운받은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기범은 A씨의 명의로 가짜 직장과 자택 주소 등을 기록한 엉터리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죽고 싶은 생각도 며칠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그런 들기도 했고요. 하고요. 할 수 있는 거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해야 될 것도 많았고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다려라. 이게 현실적인 답이었으니까. 지난달 28일 장흥의 한 은행 ATM 기기 앞. 한 남성이 1시간가량 돈을 인출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피싱 사기 범죄는 1,100여 건에 달합니다. 수십 명에 많게는 수백 명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니 금융범죄 조직을 모두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는 인출책들은 많이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총책이나 콜센터들은 해외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면 금융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폰을 포맷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지체장애인 김희준 씨. 출차를 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지만 무인정상기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또 공간이 좁다 보니 내려서 휠체어를 꺼내 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손이 안 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찍게 있구나. 그래서 찍기를 생각했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 방문했지만 입구가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 들어가기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높이가 맞지 않아 발급기 화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무인 밀키트 판매점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단말기를 통해 돈을 내고 가져가면 되지만 들어가는 문턱이 높은 데다 손에 닿지 않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혀버립니다. 그럼 너무 힘듭니다. 이제 들어가는 자체가. 이게 셀프가 많이 생겨도 저희들은 그냥 뒤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쳐 버리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 시스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야 산인데 장벽인데 너무나 힘드네요. 계속 다니다 보면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